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잔입니다. 오늘은 1월 1일 2021년 금요일입니다. 1월 첫째 주 원유 선물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와 원유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원유 동향입니다. 월요일인 12월 28일은 트럼프가 사인을 했고, 그리고 신종 코로나 소식으로, 그리고 증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초반에는 신종 코로나가 증산으로 하락을 하다 트럼프의 사인이 서명이 된 후 오일 가격이 소폭으로 상승을 하지만 회복을 하지만 오일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화요일인 12월 29일은 부양책 통과에 대한 희소식으로,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영국 EU 소식에 의해서 오일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수요일 EI 재고 감소, 그리고 UK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두 번째 백신이죠. 승인을 받고 오일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12월 31일, 2020년 마지막 날이죠. 조기 휴장을 하는 가운데 거래량은 많지 않은 상태로 오일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인 1월 1일은 세외 휴장을 합니다. 산유국 공급과 원유 수입국의 그 수입량으로 어느 정도 오일 가격이 반등을 했지만 자가격리와 그리고 또 코로나, 그리고 백신 승인, 그것이 유가 가격을 변동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WTI 같은 경우는 약 50불이 안 되게 장을 마감했고, 브렌트는 51불 95전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또한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연말로 인해서 거래량이 저조한 가운데 앞으로 한 해가 시작되고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 예, 원유와 금과 달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한 거는 11월부터 초부터 12월 말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오펙에서 200만 배럴을 증산하지 않고 50만 배럴만 증산하겠다고 합의를 했죠. 그리고 백신에 대한 코로나 진정, 심리 불안감, 여태까지 두 가지의 회사에서 백신을 승인을 했습니다. 화이저 거랑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을 이제 기준으로 두 개의 백신이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하고 있지만, 또 코로나가 그에 못지않게 늘고 있고, 또 그 변종 코로나의 출현으로 인해서 지금 불안감이 애매한 상태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수요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2월 뒤에 또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생산이 차질될 경우는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감과 국제 분쟁인데, 현재 이란과 미국의 지금 수송로를 놓고 지금 분쟁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인 이유는 연준의 재정 적자와 저금리 기조가 연준 회의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원유 가격의
가격 상승과 제한 또는 하락 요소에 대해서 보겠는데, 현재 EI의 재고 상태를 보면 공급과 높은 재고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발 불독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조한 경제 지표, 실업 지표라 그다지 GDP 같은 경우는 3분기는 괜찮지만 이제 4분기랑 1분기 2021년은 하락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달러가 파운드화의 회복으로 인해서 약세로 전환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달러 인덱스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원유 상승 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와 기금속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였다가 약간 공조화 상태가 있지만 달러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금과 원유는 지난주 UK 사태로 인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원유는 49불, WTI, 그리고 브렌트, 그리고 금은 이번 주 1900불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사건을 잠깐 짧게 넘어가겠는데요. 영국발 코로나 전염 속도 80% 빠름, 그리고 의회에 9천억 달러의 재정 부양책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거부하다 사인을 하고요. 영국은 공식적으로 EU와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두 번째 백신을 승인하고, 이런 제약회사죠. 아스트라제네카. 현재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러면 한 주 동안 가격 변동을 살짝 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했다. 재정 부양책이 통과되고 상승을 하다 다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가격을 등락을 하다 48불 50전 약 50불 정도의 장을 마감합니다. 여기로 보시면 월요일 날에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가격 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래봤자 1%에서 마이너스 1%로 가격을 변화했고요. 브렌트 같은 경우는 WTI랑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지만 결국은 금요일 날 52불 정도의 상승을 합니다. 브렌트 같은 경우는 약간 1불 넘게, 그리고 마이너스 1, 비슷하게 보여줬고요. WTI와 브렌트 역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약 20% 하락을 하고 장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가격을 상승을 합니다. 2불 30센트까지 밀렸다가 결국은 원래 자리에 가까운 2불 50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는 헤지펀드 그리고 큰 손들이 숏을 하고 숏 커버를 해서
가격이 다시 회복을 합니다. 보시면 월요일 날은 거의 10% 정도 하락을 하고 그 뒤에 다시 상승을 합니다. 결국은 가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싼 지지선에서 가격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시 쇼커버를 하는 거죠. 예, 그럼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화요일 오후까지 90선을 유지하다 화요일 끝장에서 수요일까지 그리고 목요일까지 어느 정도 유지하다 끝장에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90대 미시고요. 여기서 퍼센티지로 보시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심리 저항성인 90선을 넘었다 다시 내렸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WTI 2020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 한 65불 정도 그러다 여기는 예, WTI가 아니라 브렌트네요. 브렌트 한 65불 정도에서 4월 20일 정도 20불. 저는 WTI보다 브렌트를 좀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실물 시장에서 더 크게 그리고 더 국제적인 벤치마크이기 때문입니다. 예, 65불 정도에서 거래가 됐다가 중국에서 1월 말 코로나 바이러스죠. 뭐 우한 바이러스로 명명이 됐지만 코비드 19 첫 사망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결국은 4월 20일 20불로까지 하락을 하고 뭐 5월 선물 가격이죠. 그러다 상승을 조금씩 하고 이 가격대에서 무려 5개월 정도 40불권 안에서 갇혀 있다가 11월 초 백신과 부양책 그리고 오펙의 회의로 인해서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가격을 봤을 때 거의 13불 20%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럼 심리적인 요소와 실물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 말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은 없지만 백신 상황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수요일이죠. 영국에서 두 번째 백신을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부양책이 승인이 되었죠. 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미국 부양책 승인과 지급 줄었습니다. 하지만 부양책 수정안에 대해서 혼돈이 있기 때문에 600불은 지금 받았고 그러면 2000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요. 지금 상원에서 불락을 했고 하원에서는 예스를 했습니다. 패스를 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상황과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는 현재 실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는 심리전이고 그리고 자신감이 중요한데 현재 실업 상황과 고용시장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침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소 6개월 내지 12달이 지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는 날씨와 불확실성의 가격이 변동을 하기도 하지만 현재 파나마 운하의 그 정체로 인해서 또 가격 변동이 증가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달러 상승과 물가 압력 상승, GDP가 올해만 4조가 넘었습니다. 재정 적자가 올해만 4조가 넘었습니다. 4조 억불. 그로 인해서 2021년은 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로 보면 이머징 시장 회복이 견인하고 있고 현재 자료로 보면 중국과 인도, 브라질 가솔린 수요는 2019년보다 2020년이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서방 국가 그 세 개는 회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여기 있는 시장들이 어떻게 GDP를 성장을 하냐에 따라서 2021년 원유 시장이 달라지겠습니다. 중국 정유업계 수입을 주춤하는 상태인데 (3월과 4월) 수입량을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실업 상황이 회복이 저조하고 현재 거의 공황 상태고요. 약 2천만 명이 실업수당에 관련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원유 시장 2020년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는데요. 현재 라이크루드는 WTI죠. 현재 가격이 50불에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꾸준히 올랐고요. 현재 36불에서 50불, 14불이죠. 지금 굉장히 많은 달러 퍼센티지로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제로보다 더 심한 36불 73의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이는 롤오버를 제때 하지 못해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주고 계약을 깨고 나온 거죠. 그리고 가격이 5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6개월 정도 40불대 초반에 그리고 30불 중반에 거래가 됩니다. 그럼 브렌트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 일주일 자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트렌드가 그렇지만 브렌트는 52불에 그리고 WTI는 49불에 브렌트 같은 경우도 11월부터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브렌트 같은 경우는 선물보다 현물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물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70불, 65불, 70불. 예, 그러면 원유 시장 2021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가격을 예상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오일이 지금 바이러스 밸리에 지금 갇혀 있죠. 현재 40불에서 50불 상황인데, 이제 가격이 이제 이렇게 올라왔죠. 11월 초부터. 근데 지금 백신과 오펙 플러스 회의, 감산이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인데, 현재 여기 50불을 이제 60불, 70불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제 백신도 돼야 되고, 오펙 감산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경기 부양도 효과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100% 확신이 없습니다. 불확실성이죠. 이제 백신이 개발이 돼도 문제가 된다는 말이,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백신이 개발이 돼도 문제가 되는 이유인데, 이 백신에 대한 믿음이 큽니다. 근데 기대치가 큰데, 기대치를 보다 낮으면 분명히 시장에 심리적인 타격이 있을 겁니다. 충격이 있겠죠. 그리고 오펙 플러스 감산인데, 현재 1월 4일 날 1월 1일부터 50만 배럴 증산을 하는데, 1월 4일에 2월 1일부터 또다시 50만 배럴 증산하자라는 그런 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이 되지 않는 원유 시장과 실물 경제에서 가격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오펙의 감산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 가격을 유지하려면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지켜져야 됩니다. 기대치에 만족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은 좀 안 되죠. 왜냐하면 백신에 대한 그 회의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재발이 되는 지금 상황이 지금 일어났죠. 그러면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21년 하반기 첫 번째 6개월 백신이 공급, 그 접종 다 되고, 코로나에 대한 위기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2분기에 상승을 해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2분기도 제대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회복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량은 오일 생산량은 증가되고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오일 생산량이 증가가 되면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 과잉만 일어나고 공급 과잉. 그럼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달러의 약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40불, 50불, 60불, 70불로 올라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주요 시추기 정보를 보겠습니다. 시추기 같은 경우는 3개가 늘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는 23개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한 달 늦지만 13개가 증가를 했고, 지금 현재 가스와 오일을 보면 가스는 지금 제로, 변화가 없고요. 오일은 3개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무려 70%, 58%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럼 실업 지표입니다. 아주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80만 명보다 약간 적게 신규 실업자가 잡혔고요. 하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기존 신청자들은 아직 500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비록 감소를 했지만. 그리고 현재 약 2천만 명이 수럽시당 이외의 명목으로 혜택을 받고 있고요. 약 80만 명이 감소했는데 이 사람들은 직장을 잡았다기보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기간이 만료가 됐거나 자격이 안 돼서 그냥 못 받는 겁니다. 현재로선 실업 상황은 지난 2020년 하반기 내내 침체를 했고, 이는 2차 락다운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개선된 게 없는 거죠. 그럼 천연가스 상황을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내수와 수출로 봤는데 지금 공급이 과잉이 됐죠. 그리고 수요는 감소를 했죠. 수요가 감소되기보다도 예상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수요. 하지만 현재 3주 동안 굉장히 많은 천연가스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지펀드나 그리고 투기꾼들이 지나치게 기대치를 올렸기 때문에 하락폭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드릴 변화는 없습니다. 연계. 그리고 연속 3, 4주 기온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재고량도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가 공급을 지금 앞서는 상황에서 위드로우가 좀 더 됐죠. 이제 뒤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날씨인데, 날씨 그리고 높은 기대치가 있는데 현재 1월 처음 둘째 주는 온화한 날씨다. 이게 춥긴 춥습니다. 히터를 지나치게 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춥긴 추워요. 영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영상으로 2도나 3도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GFS 말을 그 다음에 유로피언 웨더 말을 보면 현재 춥다와 온화하다가 지금 있고요. 그 가격 패턴은 이번 주 월요일 날로 인해서 2불 3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불 50으로 반등을 합니다. 결국은 숏셀링을 해서 가격을 친 다음에 숏커버를 해서 가격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졌을 땐 포지션을 바꾸시던지 아니면 매수를 하셔서 이 차익을 얻으셔야겠죠. 천연가스는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출을 보면 뭐 아시아 지역에 한파가 있죠. 뭐 서울, 그리고 베이징, 그리고 도쿄가 추웠는데 뭐 그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늘어났고, 하지만 북아시아 그 벤치마크랑 그리고 유럽, 네덜란드 벤치마크랑 스프레드 차이가 큽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가 추웠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고, 물론은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원래 프리미엄이 있고 날씨도 추웠고,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아시아 프리미엄과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거의 6불 정도고요. 그리고 아시아는 뭐 12불 정도, 유럽은 6불. 스프레드가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수출량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지금 생산이 약간 차질이 있긴 한데 지금 그거는 단기적인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수출량은 대다수 아시아로 가죠. 뭐 유럽으로 가기도 하지만 현재는 아시아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2월 카고 취소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가격이 10월 말부터 꾸준히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하지만 하락세로 가고 있다. 네, 그럼 천연가스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에서 2020년인데 이게 매월 퍼포먼스입니다. 얼마나 올랐고 낮았고. 현재 여기 보시면 3개월, 4개월, 지금 24개월 중에서 7개월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 14개월은 하락을 합니다. 상승, 하락. 이게 하락을 해도 상승을 해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다 계절적인 요소고요. 그리고 내추럴가스 가격 6월 말을 보겠습니다. 6월 말, 6월 25일 6.25네요. 가격이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 뒤부터 상승을 하죠. 10월 31일까지. 여기 보시면 지금 7월부터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여기 6월이죠. 여기서부터 가격이 하락을 하고 계속 상승을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다시 하락을 하긴 하지만 요거는 9월 초 노동절, 그리고 상승을 합니다. 결국은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8월 말이죠. 그리고 9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그리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날씨가 추우면 산불을 한번 찍고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겨울은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중에 지금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반기. 예, 그럼 천연가스 1년치를 보겠습니다. 천연가스는 2불이라고 보면 쉽게 지금 2불 50이죠. 3불 50까지 갔지만 원유와 다르게 천연가스는 2019년 아니 2020년이죠. 2020년 원유는 20% 하락을 하죠. 하지만 천연가스는 약 25% 상승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50%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주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 가격을 보면 2불 50이라고 잡아도 2불에서 거의 뭐 50전 이렇게 상승을 하죠. 다시 말해서 천유랑 원유랑 지금 디커플링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강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원유 가격에 천연가스 가격이 영향을 받는데 그 오일 인덱스죠. 오일 인덱세이션 이게 재구시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천연가스가 원유랑 겹치는 그런 구간이 많지만 경쟁하는 상황 서로 상품이긴 하지만 100% 대체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일을 기반으로 해서 천연가스 가격을 매기는 것은 약간 정확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럼 천연가스 2020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현재 천연가스는 가격이 월요일 날 대폭 하락을 하죠. 그리고 회복을 좀 하다 결국은 2불 50대에 장을 마감합니다. 날씨가 좋고 날씨가 춥고 재고가 훨씬 더 좋았다면 날씨 전망이 춥다. 1월 처음 둘째 주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재고가 더 많이 하락을 하면 2불 80에서 3불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2불 30으로 뒷걸음질을 하고 2불 50으로 갔죠. 3개월 가격 변동을 보면 11월 달이 가장 높았고 그리부터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1년치를 보면 지금 제가 설명을 아까 못 드렸는데 이제 이게 작년 겨울이 춥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LNG 카고가 크게 취소를 당하죠. 그로 인해서 원유 생산이 감소를 하는데도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이게 부산물이기 때문에 원유 생산이 적으면 천연가스 생산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이 카고 취소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을 합니다. 이제 액화를 했는데 이제 배에다 싣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저장고에 넣거나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월 25일까지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카고 취소가 10월까지 이루어졌지만, 취소는 10월분까지 이루어졌지만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을 하죠. 왜냐하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겨울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합니다. 근데 날씨가 더워서 결국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상승, 기대치, 안 춥다,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시아 LNG 스팟 프라이스를 보면 10월 달이 최고입니다. 10월 달, 10월 달이죠. 여기 10월, 11월. 결국은 이때 6월 25일 날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죠. 겨울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기는 취소. 겨울도 안 춥고 코비드로 LNG 카고 취소. 예,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왜 이렇게 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는데, 이제 천연가스가 지금 저번 영상에서 3월과 4월 스프레드 가격이 감소를 한다고 했죠. 결국은 겨울이 온화할 것이다. 그리고 1월 선물 가격이 하락을 했고 2월달 선박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다 좋지가 않습니다.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감소. 그리고 재팬 코리아 마커, 그 다음에 그 네덜란드 천연가스 인덱스인데, 벤치마크인데 스프레드가 차이가 지금 큽니다. 거의 2배 정도. 12불과 거의 6불. 거의 7불 정도 되긴 하는데 쉽게 계산을 하면 거의 2배, 그죠? 그러면 천연가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천연가스의 하나의 상품이죠. LNG가 천연가스가 아닙니다. 그냥 원유 그리고 가솔린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천연가스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춥지 않고,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선박 카고 취소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2020년 월 초에 겨울이 온화했고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카고가 취소된 상황이었죠. 올해 여름은 덥지 않았습니다. 올해 겨울 역시 온화한 편이고 2018년 상반 시즌과 거의 비슷한데, 추위가 2018년에는
11월에 찾아옵니다. 첫눈이 11월에 내렸다는 거죠. 2018년은 첫눈이 11월 추수감사절 정도에 내렸습니다. 2020년은 첫눈이 북동부를 봅니다. 북동부 12월 말 크리스마스 한 주 전에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컸지만 겨울이 평소처럼 왔고 일찍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말부터 꾸준히 가격이 오른 천연가스는 헤지펀드 그리고 투기 세력이 가격을 오른 거죠. 왜냐? 오일이 5월부터 11월까지 40불대에서 거래가 유지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었죠. 그러면 물론 다른 원자재도 있지만 원유랑 상당히 연관성 있는 천연가스로 돈이 모입니다. 쏠린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을 하죠. 물론 지나치게 하락을 했지만 또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서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2021년의 천연가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원유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죠. 날씨는 춥지 않아서 온화해서 수요가 적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재고량, 저장량이 상대적으로 2019년과 비교해서 2019년, 2020년처럼 2021년도 초과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도 달러 약세 외에는 큰 상승을 의미 있는 상승을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요것은 어느 정도냐면 7월에 2불이었는데 (11월이죠) 1월 선물 가격이 무려 12불입니다. 7불에서 12불. 아시아 가격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스트리아와 호주랑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차질을 이루고 있겠지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끝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하락, 상승 어느 쪽으로 거래가 되더라도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거래를 해야 되고 천연가스는 현재 원유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천연가스 저장량을 보겠습니다. 현재 천연가스는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1140억 큐빅피트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스트와 미드웨스트가 훨씬 지금 거의 760억 큐빅피트인데
사우스 센트럴보다 이번에 이스트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에 비해서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량은 많았습니다. 날씨가 온화하다. 뭐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2019년보단 많은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재고량이 많다는 거죠. 이게 언론에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100% 들을 필요는 없고요. 뒤집어 보면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보다는 87이면은 지금 270억 큐빅피트가 더 많이 빠졌는데 가격은 하락을 한다. 이건 약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죠. 예, 그럼 날씨 정보입니다. 날씨 같은 경우는 현재 GFS랑 그리고 유러피언 마드를 썼는데 여기 보시면 2주 앞으로 2주죠. 보면 힐링 디그리 데이시 많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춥다, 온화하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예, 그럼 날씨 정보 현재 대설주의보가 있는데 이 지역이 해안가와 가까운 북동부 지역이 이 지역에 눈이 와야 바람이 불어야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지금 여기 캔자스 지금 폭설이 왔고요. 여긴 북동부, 중서부, 남동부 여기 다 추워야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예, 그럼 오펙 플러스 미국 기타 상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금 1월 4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또다시 회의가 있는데 2월 달에 추가로 50만 배럴을 증산하자는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증산은 약 50만 배럴이 증산이 됐고요. 뭐 오펙 상황에서 오펙에서 감산 준수가 100%다, 컴플라이언스가 100%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만 알으시면 되고요. 현재 러시아가 원유 수출량이 감소했다. 2020년에 나는 10% 1월까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수출 증가를 할 거고, 그리고 0.5만 배럴, 50만 배럴을 더 하겠다는 뭐 그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량은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출량이 대폭 감소를 했죠. 이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가 11월, 12월부터 강화됐기 때문에 11월 달에 절반인 23만 배럴 정도,
이는 71년 만에 1949년 수준의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71년 만에 최하의 수출량을 기록했다는 거고, 이는 미국의 경제 제재.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UAE에 있는 선박회사를 활용해서 미국 경제 제재를 피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2월 1월부터 그러니까 12월은 다 갔으니까 2월부터 수출량이 증가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바이든과도 약간 딜을 보겠죠. 이란은 이라크에 수출한 가스의 수익으로 코로나 백신을 구입한다는 말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엑산 모빌 최대 200억 달러의 감가상각비 라이트다운이죠. 이는 4분기 손실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산량은 1100만 배럴, 그리고 중국과 인도, 브라질 가솔린 수요는 2020년 대비 19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다는 거죠. 10년이 19년.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바이러스로 타격을 봤어도 가솔린 사용량 증가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과 서방 국가와 전혀 다른 지금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럼 결론입니다.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있고요. 코로나라는 백신이라는 확진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모두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답이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이 돼도, 개발이 안 돼도, 이게 양날의 칼이죠.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은 안 좋고요. 9주 연속 상승, 하락세, 달러 약세, 지속과 경기 부양책 통과. 뭐 이건 됐지만 더 이상 모멘텀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바이든 정부가 또 다른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는 뭐 관망을 해야 되고, 중국과 아시아는 지금 계속 회복하고 더 증가하고 있고, 지금 중국과 인도, 브라질 가솔린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면 중국은 확진자 숫자를 지금 보고를 안 하고 있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인도랑 브라질 지금 확진자가 2, 3위입니다. 그런데 가솔린 수요가 증가했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유는 40불대로 이동을 했고요. 이제 50불대로 이제 계속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물 경기가 회복됐기보다는 여러 가지 달러 변수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고요. 천연가스는 월요일 날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뒤 반등을 합니다. 2불 50대로. 하지만 1월 하순 또는 2월 초 3불을 찍고 하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날씨가 춥고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시추 시설은 상승을 했고요. 정유 회사들은 실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고, 가솔린과 디젤 수요 감소세입니다. 그리고 원유는 공급 과잉은 계속 유지되고, 원유 수요 감소는 완화가 되었지만 공급이 늘어난 만큼 수요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공급 과잉 상태가 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수입을 줄이던지 인도가 늘리던지.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코로나가 확진됐고요. 중국과 아시아 그리고 한국 그리고 미국과 소유럽은 지금 심각하고요. 그리고 오펙은 지금 산유국 증산과 수출 증산, 시장 점유율 싸움 있고, 그리고 정유회사는 지금 큰 M&A가 없는 걸로 보아서 지금 마진 하락으로 인해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M&A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바이든이 집권하면 파월과 자넷 재무부 수장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발표하겠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1월, 2월에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다 2020년 한 해도 다 지났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든 거는, 슬라이드를 만든 거는 금요일이고요. 영상을 찍은 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곧 올릴 텐데, 2021년 새롭게 잘 출발하시고요. 2020년 잘 마무리하셨길 바랍니다. 올해는 행운과 평화와 평강과 돈과 재물, 우정, 행복, 평안함, 만족감, 성취감이죠. 건강 아주 중요하죠. 사랑, 성공,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2021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